2022년 2월 23일 한국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가속화하면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만 1,452명 늘어 누적 232만 9,1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우리보다 앞선 많은 나라의 엔데믹 신호들을 보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엔데믹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빠르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각각 0.18%, 0.38%에 머물고 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독감의 약 2배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에선 치명률이 0%에 가깝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사적 모임 6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10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간 뒤에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행 정점 후 감소세 전환 여부, 위험 증상자 및 사망자 추이,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평가해 일상회복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역 패스 축소나 조정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이달 말 추가로 들어온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도 대다수가 재택격리 외에 별다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자 진단검사 자체를 피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지원은 없는데 확진에 따른 일상 제약은 많다 보니 검사를 미루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숨은 감염자를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화이자사가 개발한 5세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 이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지난 21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타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39.5%, 44.0%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0.3%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신도시 개발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 놓고 봐준 게 윤석열 후보고 아버지 집도 팔았지 않느냐며 이건 검찰 게이트이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직원들의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오전 인터뷰에서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제 아내가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받으며 한 것이니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제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의혹조차 생기지 않게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김 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비서인 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 씨가 도청 공무원에게 초밥 10인분 배달, 냉장고 정리, 옷장 정리 등 사적인 지시를 한 불법 행위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지리멸렬한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시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던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고인 유지 언급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22일 저의 지지율이 5%를 넘자 갑자기 언론에서 허경영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경영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얼마 전 지지율 29%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날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토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MBC는 지난 몇 달간 저를 한 번도 보도하지 않더니 오늘 군소 후보 토론회에 넣었다며 정말 이런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후보자 공약 발표 순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불만 토로에 할애했다. 지난 연말 지지율 5%가 넘어 주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지만 언론과 선관위가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해 여론 주목도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다. 허경영 후보는 TV토론이 시작하자마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2달 전에 이미 5.7%에 도달한 사람으로 언론의 삼작구도로 오르내린 사람이라며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언론에서 허경영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을 오는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이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LG전자는 태양광 사업 철수에 대해 그간 태양광 패널 사업의 방향성을 놓고 지속 검토해왔고 22일 이사회에서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며 저가 가격 경쟁 등 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미래 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사업은 기업 간 거래, B2B를 담당하는 BS사업본부가 맡아왔다. LG 측 관계자는 2010년부터 N타입, 양면형 등 고효율 태양광 모듈 위주로 사업을 해왔지만 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돼 왔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LG전자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대에 머물렀다. 2019년 1조 1000억 원대였던 매출도 2020년 8천억 원대로 하락하는 등 사업이 주춤해왔다. LG전자는 사업에서 철수하지만 A/S 등 필요 물량을 감안해 2분기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사업을 담당해온 국내 600여 명을 비롯한 에너지사업부 직원 900여 명은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LG 측은 재배치는 직원들의 역량과 의향을 우선 고려하되 타 사업본부와 LG 계열사의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사업 종료를 계기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BS사업본부는 IT 부분, 모니터, 노트북 등, ID 사업부, 사이니지, 상업용 TV 등 로봇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사내벤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사업을 지속 검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출전했던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에일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일린은 미국 국적이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중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가대표로 뛰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중국에게 안겼다.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활약한 에일린은 중국의 용인으로 400억 원 넘게 벌었다. 올림픽 기간 중 그는 루이비통, 티파니앤코 등 24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 또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얻게 된 수입까지 이번 올림픽에서만 1190억 원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현지 매체는 추산했다. 에일린이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히자 중국 네티즌들은 그를 깎아내렸다. 웨이보 등 SNS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에일린을 중국에서 떼돈을 벌어 미국으로 떠난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